오랜 연애 끝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운명 같았습니다. 자기는 이혼주의자로 살아왔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너를 만나서 좀 바뀔 것 같다. 변치 않을 것 같았던 사랑. 하지만 그리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죠? 씨가 저한테 제가 2주 전에 결혼한 사람인데 네? 혹시 씨랑 어떤 사이냐. 믿을 수 없는 남편의 실체. 그가 숨겨온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당한데 좀? 무슨 일일까요? 결혼과 출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냈다는 하나 씨. 그런데 결혼 1년 만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뭐 소송에 걸렸는데 뭐 변호사 비용도 뭐 못 구해서 뭐 서로 미루고 있다.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집에 못 가고 있다. 남편의 사업이 파산할 위기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산 운용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채업자 감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하면은 계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행 보증금을 그둬야 되는데 지금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안 내고 쏘고 엄청나게 들어올 거야. 어떻게든 좀 모아서 좀 주면 안 될까? 그냥 다 주고 알았지? 나도 좀 집에 좀 가자. 힘들어 죽겠다. 이게 뭐 참. 돈 달라고 지금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안 그러면은 뭐 전화기 끄고 도망 다녀야 한다. 그렇게 빌려준 돈은 아마도 한 6, 7천? 대출을 받고 살림까지 팔아가며 돈을 보탰습니다. 친구들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오라고 하네요. 이건 좀. 하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못 오는 날이 더 잦아졌다는 남편. 아니, 혼자 아이 보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했다는 남편. 사업이 어렵다면서 무슨 돈으로 저런 걸 삽니까? 아이고. 일단 저 시계도 사고 원래 시계도 자기는 걸치는 게 싫다고 시계 같은 것도 안 차고 다닌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또 시계를 사더니 갑자기 그 스포츠카 산다고. 옷도 명품만 고집하기 시작했답니다. 와. 결혼 전에는 명품 옷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결혼 1년 만에 달라졌다고 해요. 그래요? 아이고.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계속되던 지난해 하나 씨는 우연히 남편의 메시지를 보게 됐답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는데요. 뭐 술집 여자들 돈 보내준 내역이나 오빠 용돈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체했다. 아니면 뭐 마담한테 오늘 썼던 술집 기록 내역들 보내주면서 이 정도 술값 나왔다. 뭐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일주일에도 몇 번씩 술자리를 가졌다는 남편. 하루에 술값 1,000만 원을 쓰는 날도 잦았습니다. 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참. 술집들 오가면서 3억 가까이 썼다고 자랑을 하네요. 아이고. 이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 씨 몰래 유흥업소 직원들과 파티까지 즐겼다는데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남편 박 씨가 단골이었다는 유흥업소들. 출입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에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그냥 마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멤버십으로 이런 데니까 그 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감을 아셔야지만 연결을 아무나 갈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네요.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분이면 좀만 너무 마음이 아팠죠. 충격적이고 최근까지는 이제 생활비나 월세 이런 거를 제가 또 대출 끌어서 제가 메꿔가지고 그게 쌓여서 제가 신용불량이 되었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는커녕 혼인신고조차 계속 미뤘다는 남편 박 씨. 내가 너랑 혼인신고하고 애기 출생신고하면은 사채업자가 등초본 다 떼서 저랑 아기 신상이랑 뭐 주소 이런 거 다 알게 되고 집으로 찾아가고 뭐 협박하고 그럴 텐데 가족한테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지 않다. 뭔 소리입니까 이게? 그건 어떡할 거야. 혼인신고 어떻게 했냐고. 지금 너무 힘들어. 출생신고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린이집도 신청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니 알았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고 나한테 그 압류나 이런 거 엄청나게 들어올 수도 있어. 그래서 좀 장난이 아니라고.
아니 술집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아들을 혼외자로 키우고 싶지 않아 남편 박 씨가 마음을 다잡길 기다렸다는 하나 씨. 하지만 일말의 기대도 처참히 무너져 내렸다는데요. 지 이메일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에 뭐 이혼 합의서 내용이 나왔어서 그 안에 이제 언제 뭐 아이를 낳았었고, 그러니까 충격이었던 게 이렇게 큰 애들이 있다고, 성인된 애들. 교제 당시 과거 이혼은 했지만 자녀는 없다고 했던 남편 박 씨. 그런데 자녀가 셋이나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셋이나요? 남편의 거짓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죠. 안봉은 맞는데 이혼은 안 돼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집에 아이도 다 컸어요. 대학교 다녀 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이 좀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서는 어디 가서 또 일을 저질러서 또 알을 하나 낳고. 아이고. 아휴.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 아이는 자신의 성을 따르게 했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답니다. 사실 씨가 뭐 여자를 만나든 사채업자에 쫓기든 제 생활이 이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늘 걱정됐었어요.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 조금 이제 뭐 기침이라도 하면 너무 걱정되고,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애기랑 저랑 둘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데 3달 전 받은 메시지 한 통에 더 이상 남편을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하나 씨. 씨가 저한테 제가 2주 전에 결혼한 사람인데 예? 혹시 씨랑 어떤 사이냐, 제가 임신 지금 5개월 됐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또 결혼식을 올린 남편 박 씨. 청첩장까지 돌리고 정식으로 결혼을 했네요. 기가 막히네요, 사진도 정말. 찍었어요. 이야. 지난해 11월 박 씨와 결혼식을 올린 오 씨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2000년생, 올해 26살. 박 씨랑 26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왜? 하는 일은 대학생 하면서 늘 만난 템플러에다가 돈을 수십억 썼다. 그래서 되게 돈이 많은 재력가인 줄 알고 만났어요. 남편 박 씨가 먼저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다는데요. 저 때가 하나 씨한테는 사업이 망해서 집에 못 들어간다고 할 때쯤이라고 합니다. 늘 재력을 과시했다는 박 씨. 어? 억대 수표네요? 총 100억이요? 100억? 얘기는 들었잖아.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야. 국토부 차관 하셨지. 아 근데 한량. 재산에 관심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그냥 아가 X라면 안 되는데 야 국토부 차관까지 있으면 도다리 벌었을 거야. 박 씨의 재력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오 씨. 만난 지 반년 만에 혼전 임신을 해 결혼식을 서둘러 올렸다는데요. 일단 7월 말에 임신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그냥 항상 그냥 연애대로 결혼하자 이랬는데 임신 됐으니까 일을 나가지 말게 하고 자기가 돈을 주는 몇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건데 3천만 원씩 주겠다. 하지만 박 씨에 대한 신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졌답니다. 하나 씨가 박 씨에게 보낸 아기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문자를 보니까 우리 아들 물결 키읔키읔 이렇게 보내고 씨한테 보낸 그리고 40만 원어치 뭘 보냈더라고요. 그거 봤는데 밑에 우리 아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세 번째 결혼 2주 만에 탄로나게 된 박 씨의 이중 생활.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박 씨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작년에 또 결혼 새로 하신 거는 아셨어요? 저를 또 씨하고 했던 걸 알고 있지. 작년에 씨라는 분이랑 또 결혼했는데 혹시 그거는 나 세계 처음 듣는 소리고 어허. 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와 또 결혼했어요. 야, 뭐 그런 놈이 있어.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가족들에게도 세 번째 결혼을 숨긴 박 씨. 그는 고위공무원 출신 아버지를 자랑해 왔는데요. 아버님이 국토교통부 혹시 차관 출신이세요? 아니. 아, 아주 거짓말 아주 잘 쳐요. 그놈이 내인데도 페로나 내인데도 욕하고 이런 끊은지 다 오래됐는데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그 큰 집인데 그거 한번 갔다 왔는데 또 그 집 하고 돌아다니기를 뭐 했어요.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쓰며 자산운용 사업가라고 말했다는 박 씨. 그는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투자금을 직접 받아가곤 했답니다. 제
제 친구들이나 저희 부모님도 있고 그 친구 남편들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야 된다. 무조건 뭐 10배, 20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손해보면 자기가 돈으로 주겠다. 1,000만 원 입금해라 해서 뭐 돌려드리겠다. 본인 계좌로 달라고 했고요. 엄청 큰 돈 아닌데 1,000, 2,000 이 사이고요. 근데 이게 한 명씩 모이면 또 큰 돈이 되니까 아내 하나 씨에게도 투자금으로 4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권 씨를 믿고 투자를 했다는 하나 씨의 가족과 지인들. 하지만 실질적인 수익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겠죠.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지인들의 연락도 끊이질 않았답니다. 그런데 종종 만나서 뭐 저녁 먹고 친했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하셨다고. 네.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마지막에 왔었던 그 내용이 이제 뭐 대표님이 이렇게 투자라고 했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아하, 참. 사망한 김 교수와 함께 박 씨에게 투자금을 줬다는 또 다른 사람 A 씨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박 씨가 믿을 만한 사업가라며 소개했답니다. 라는 사람을요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네? 이게 부대표라고 본인이 명함을 펴서 들고 다녔었어요. 이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대표를 처음 알게 되면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은 최소 5배? 그게 10배까지 된다. 3천만 원을 거래를 했고 이내 얼마 안 돼서 대표가 좀 더 하실래요? 조금 더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주식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박 씨에게 입금했다는 김 교수와 A 씨. 그런데 박 씨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답니다. 이상한데요. 이런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이후 박 씨는 김 교수에게만 따로 좋은 투자처를 여러 곳 알려줬다는데요.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다는 김 교수. 하지만 돌아온 수익은 없었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교수님께 저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그리고 된다 그랬다 뭐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래 계속 안 된다니까 뭐 이상해. 일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이 친한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내비치셨거든요. 투자 이후 경제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김 교수. 박 씨에게 호소한 다음 날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A 씨는 김 교수 사망 이후 주식 양도권에 대해 박 씨가 부대표로 있다던 회사에 직접 문의했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에서 법인 사업으로 변환이 됐고 상장을 할 정도의 규모에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주식 양도 양수계약 그거를 보여줬더니 이런 것들을 또 자기들은 모른다. 돌아가신 분도 이 사실을 모르고 거액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박 씨는 H회사의 소속 임원도 아니었다는데요. 이건 뭐. 대체 그는 돈을 받아 어디에 투자한 걸까? 피해자는 곧장 박 씨에게 따져 물어봤답니다. 아내 하나 씨 몰래 유흥업소에서 수억 원을 쓰며 지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식까지 올린 남편 박 씨. 게다가 그는 첫 번째 아내와도 이혼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실체를 알게 된 하나 씨는 남편의 세 번째 아내 오 씨와 함께 그를 고소했습니다. 100%는 네 잘못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는 헤어지고 싶었다. 뭐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고 좀 벗어나고 싶었대요. 그 사람 벗어나고 싶었겠지. 또 새로운 여자 또 만나야 되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돈 받고 끝내야 위자료 받고. 사업이 망했다는 박 씨에게 1억여 원을 빌려줬다는 하나 씨. 이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박 씨의 명품 옷 가압류를 법원에서 허가받았다는데요. 박 씨가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부터 해서 3천만 원에 달하는 옷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남편 박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오 씨의 도움으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가 씨한테 이만큼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신청을 해가지고 압류를 해놓는다고. 아니 근데 이제 가족은 신청이 왜 받아들이지 여러 가지 전화를
집, 차, 회사 모두 박 씨의 명의로 된 게 없어서 갖고 있는 명품을 가압류하는 거라고 해요. 아, 그나마. 이걸 무작위로요. 이게 제 건지 아닌 건지도 확인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 어느 정도 해야죠. 심하잖아요. 보통 한 번에 때리세요. 진짜 돌려줘야 돼요. 정말입니다. 오 씨가 하나 씨와 함께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박 씨. 그냥 얘기를 해주지. 중요해? 오빠가 날 속인 게 중요하지. 진짜 너가 잘 돌려줬어. 진짜 깨끗하게 다 정리할 테니까 혼인신고하고 너 없으면 못 산다. 야, 결혼식 2년 연속했는데. 제 결혼식은 진짜 돈 떠밀려서 한 거야. 아이고. 진짜 하기 싫은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애가 태어나고 나서 하도 막 괴롭히고 압박을 해가지고 정신 차려. 임신시킨 건 너야. 내가 임신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라니까. 통역이 다야. 통역이었다고.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하지만 박 씨는 결혼 이후 3개월 동안 오 씨에게 월세와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금으로 1억 원을 대출시켰는데요. 그때 제가 얘한테 받아야 될 돈이 7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생활비 쓴 것만. 투자금도 제가 대출받아서 넣었던 1억 1,500. 그러니까 대출금도 돌려받았고요. 생활비 밀렸던 거 돌려받았고. 나는 끝까지 법적으로 갈 테니까 일단 변호사를 써야 되는데 난 할 거고 너는 알 테니까 빨리 감히 풀어달라고.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오 씨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박 씨. 그래 너한테 진짜 진심이야. 다 거짓이었는데 어떻게 믿어? 처음이자 마지막 내 사랑이야. 내가 너랑 못 헤어질 것 같아. 아, 그런데 취재 중 박 씨와 3년 전까지 가깝게 지냈다는 한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여자가 될 만한 교제할 만한 사람을 이제 뭐 소개시켜달라고 이제 아주 집요하게 실질적으로 몇 명 뭐 소개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어서 만나고 뒤로는 또 여러 사람을 소개받은 뒤 2명과 동시에 사귀었다는 박 씨. 그때 제가 알기로는 9천만 원 정도를 그거를 뭐 투자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 근데 이제 이 여성분이 이제 그 금전을 빨리 이제 반환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딱 얼굴색 바뀌면서 막 이제 좀 험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관계가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한테 무슨 뭐 밥 사고 돈 쓰고 뭐 돈 쓴 게 얼마 안 돼. 하나 씨는 현재 박 씨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데요. 가압류 3일 전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전화했으면 말을 해. 너 나한테 나도 지금 돈이 없지만 오늘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협조를 해 협조. 네. 너 돈 없는 척하고 여자 빨리 다니지. 그 여자들한테 돈을 땡겼습니다. 그 출연이야. 그러니까 네가 거기다가 해버리면 걔네들이 다 돌아서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 그럼 어떻게 돼? 내가 더 힘들어 씨. 더 어려워 씨. 헛짓거리 하지 말고 전화하지 마. 이야, 이게 참. 박 씨에게 직접 묻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오 씨가 박 씨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줬는데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박 씨의 차량은 주차돼 있는 상황. 그런데 그때 오 씨가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박 씨에게 사실 확인을 했으니 취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어? 박 씨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일까? 박 씨가 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후에도 수차례 연락해봤지만 들을 수 없었는데요. 이후 오 씨는 하나 씨와 함께 진행했던 고소도 일방적으로 취하했습니다. 네? 형사 고소장이랑 민사 소장이랑 넣고 나서 씨가 연락이 오셔서 갑자기 취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돈을 일부 돌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위자료나 이런 부분 아직 환수가 안 됐으니 일단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본인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신 상태예요. 며칠 뒤 제작진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왔는데요. 본인은 박 씨에게 돈을 다 받았으니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거네요. 하나 씨가 돈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랑 공모한 거라고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하나 씨. 변호사랑 짜고 치는 모습이다.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 씨도 계속 같이 살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또 끌려다니다가 또 이러니까 좀 저도 많이 좀. 전문가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까?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사기 영역이 자기의 어떤 그
추구하는 주 무대예요. 굉장히 현란한 말솜씨, 그리고 상대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결혼 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성들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뭔가 조달하는 하나의 통로 또는 수단으로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뒤늦게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된 하나 씨.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책임을 묻고 싶답니다. 앞으로 이제 둘이서 애기랑 둘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인간 맞나 싶고,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그런 생각 들었죠. 박 씨는 이 모든 상황에 어떤 입장일까? 며칠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닌데요. 아, 저 MBC 시작한 선생님. 아니. 여자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씀 하시죠. 왜 여자분들 속이시고 결혼하시고 본처 있으신데 막 여자분들 많이 만나시고 여자들 유도하시잖아요. 그 말씀 해주시죠.